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의 피아노가 2015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디자인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라디오, TV, 신문, 잡지, 5개 광고 등 전 광고 매체를 아우르는 한국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846편의 상업 광고들과 경합을 벌인 통일의 피아노는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통일의 피아노는 서울시립미술관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전시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국립합창단의 광복 70년 한민족 합창축제에서 연주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의 피아노가 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에 대한 울림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을 향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일의 피아노는 분단 최전선이자 통일의 시장역인 도라산역 1층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지난 12일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레인보우 합창단과 선악 하모니 합창단이 통일송을 축가로 불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래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통일체험 연수공간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입니다. 국내외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리더십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뿐 아니라 세대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통일부와 금융감독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이번 업무 협약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정착 단계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효율적 자산 관리, 은행 신용카드 거래 시 유의사항과 분쟁 사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상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용 교재, 똘똘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를 개발해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교육 시에 활용하고 전국 29개 하나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는 축제, 남북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7일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착한 봉사단 발대식과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돼 나눔과 배려로 하나 되는 남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남과 북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너무 신나고 너무 보람 있습니다. 착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착한 통일, 남북 어울림 한마당을 찾아갑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가 내리던 날, 국회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2015 남북 어울림 한마당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에서 마련한 남북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과 남한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인데요. 5회째를 맞는 오늘, 여느 해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나눔이 더 커질수록 통일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안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직접 나선 분들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모아 남북 하나재단에서 처음으로 착한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탈북민 또는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 자원봉사단체 중 12개의 단체가 착한 봉사단에 선정됐는데요. 착한 봉사단의 활동 내용은 단체마다 각양각색. 하지만 봉사할 때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저희들은 6년 동안 정기적 공동체 활동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 달에 3회 벽도 어르신들, 그다음에 또 150명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밑반찬을 직접 자금나는 봉사단 단체가 만들어서 급식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 와서 직업을 갖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정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점, 부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대식을 마치고 난 무대에는 서늘한 가을비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최초로 연합한 6개의 탈북 예술단체의 북한 민속 공연이 선보입니다. 무대 주변으로는 다양한 테마들로 구성된 부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착한 봉사단의 활동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북한식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행사장 부스 한편에서는 남북 한의사의 현장 진료도 이루어집니다. 이 중 통일부 장관의 발길도 사로잡은 곳. 착한 상자가 놓인 기부 부스. 착한 상자에 채워진 작은 정성은 탈북민들이 건강한 사회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데 쓰여지는데요. 기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참 훈훈할 것 같죠? 오후 1시가 되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무대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김장. 나이도 성별도 직책도 모두 벗고 위생모와 위생장갑, 앞치마를 두르고 모두들 함께 어울려 김치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지금 남과 북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남북이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한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로 모이니까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김치가 한 박스에 20포기씩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이 김치는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남북의 따뜻한 손맛으로 만들어진 김치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 500명에게 다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김치도 버무리고 어떻게 보면 김치라는 게 한민족의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좋은 날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봉사로 만들어진 사랑과 정,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느껴지는 큰 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쁨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남과 북의 식탁,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음식, 우리를 보여주는 대표 음식이 바로 김치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하나된 뿌리를 찾는 시간, 오늘은 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02년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 음식. 2006년에는 미국 잡지 헬스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이 음식을 선정했고 2013년에는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치!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음식, 김치에 대해 알아보자. 그 외에 김치 잘 담그면 예쁜 딸도 낳는다잖아요. 그거 만두지. 김치는 무와 배추, 오이, 열무 등의 채소를 저농도의 소금에 절여 고추와 파, 마늘과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혼합해 저온에서 발효시켜 먹는 음식을 말한다. 3000년 전 중국의 문헌에서 김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밭두둑에 외가 열렸다. 외를 깎아서 저를 담자. 여기서 말하는 저가 바로 김치의 조상쯤 되시겠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삼국시대 이전, 상고시대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졌다. 김치는 재료와 만드는 시기, 방법에 따라 2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 담그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나눠보면 그 종류가 무려 1000여 가지나 된다.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라 김치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북쪽 지방일수록 소금간이 약하고 고추도 많이 넣지 않아서 매운맛이 덜한 편이다. 반면 남쪽 지방일수록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서 맵고 짠맛이 강하다. 젓갈은 김치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젓갈이 분해된 아미노산과 각종 무기질은 김치가 빨리 시게 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젓갈 대신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이 생선. 명태나 대구뿐 아니라 광어와 도다리, 우럭 같은 흰살 생선을 양념과 함께 6개월 정도 숙성시킨 것을 김치 담그는 데 사용한다. 기온이 낮아 김치가 쉽게 익지 않기 때문에 심심하게 간을 맞추고 양념은 적게, 국물은 넉넉하게 부어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북쪽 김치는 이제 이렇게 생선살을 많이 넣습니다. 생선살. 새우젓이라든지 뭐 이제 젓갈이라든지 멸치 액젓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생선살을 넣어서 만드는 게 이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아닌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인 11월 말에서 입동 전인 12월 초에 김장을 했다. 김치의 주재료인 채소가 얼기 전에 또 김치가 너무 시게 되지 않는 계절에 했는데 김장김치는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에 주요한 비타민 공급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김치를 먹었던 것일까? 혀가 맛을 느끼는 영역이 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5가지의 맛, 즉 짜고, 달고, 쓰고, 시고, 매운맛을 구별한다. 이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맛을 더 느끼는데 바로 감칠맛이다. 이것은 김치가 발효를 계속하다가 산패하기 직전에 나는 맛인데 이것을 김치 삭은 맛이라고 한다. 발효에서 생기는 이 독특한 맛은 김치를 주식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맛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확인시켜주는 음식이 바로 김치거든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났을 때 아, 너 나랑 같은 핏줄이구나, 나와 같은 혈연이구나, 이거를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음식이 바로 김치라고 생각을 해요. 분단의 70년 시간을 포함해 우리 민족은 3000년 동안 김치를 만들고 맛있게 먹었다. 서양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김치의 삭은 맛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우리. 그래서 김치가 수많은 음식들 가운데 우리 한민족을 보여주는 대표 음식이 아닐런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